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 자, 도미노는 직육면체 모양의 작은 블록을 일정한 간격으로 세워서 놓고 쓰러뜨리는 놀이라고 했어. 자, 여기 봐봐. 일정한 간격으로 세워놓은 도미노는 블록 하나가 넘어지면 다음 블록이 넘어지고 그 다음 블록들이 차례로 넘어져서 처음 세워진 블록이 넘어지면 모든 블록이 넘어지게 된다는 바로 그 원리가 될 거야. 자, 도미노의 원리 두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도미노가 연쇄적으로 쓰러지기 위한 조건 첫 번째 1번은 맨 첫 번째 도미노가 쓰러지는 거지. 맨 앞에 있는 도미노를 쓰러뜨리게 된다면 얘가 쓰러지면서 그 다음 도미노, 지금 여기 두 번째 조건, 앞에 도미노가 쓰러지면 그 바로 다음에 있는 도미노가 쓰러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손으로 맨 앞에 있는 첫 번째 도미노를 쓰러뜨리면 이 도미노가 그 다음 도미노를 쓰러뜨릴 거고 이 도미노가 그 다음 도미노를 서로 어떻게 연쇄적으로 쓰러뜨려서 전체 도미노가 다 쓰러지는 게 되겠지.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두 가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건데 첫 번째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먼저 수열에 대한 정의를 살펴볼 거야. 수열을 정의할 거고 두 번째는 증명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될 거야. 이 두 가지 내용을 본다고, 그러니까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먼저 교과서 144쪽에 첫 번째 수열에 대한 예에 대한 게 있어. 무슨 뜻인지 볼게. 자, 교과서 144쪽에 여기 자, 이렇게 도미노 형식으로 정의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귀납적 정의라고 불러. 어떤 내용인지 살펴볼 텐데 이건 아주 당연한 내용이야. 내용은 아주 당연한 내용이니까 살펴보고 나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 수열을 정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그냥 일반항을 알려주는 거야. 예를 들자면 수열 A, 자, 수열 AN을 주어주는데 예를 들자면 수열 AN을 뭐 2의 N 더하기 뭐 5 이렇게 주는 거야. 수열 AN을 이렇게 알려준다면 얘는 수열을 다 알려준 거지. 왜냐하면 첫 번째 항이라면 N에다 1을 집어넣고 두 번째 항은 2를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100번째 항이 궁금하다면 N에다 100만 집어넣으면 되니까 수열을 알려주는 첫 번째 방법은 그냥 일반항을 알려주는 방법이지. 일반항을 친절하게 알려주는 방법이 처음으로 수열을 알려주는 방법이라면 이렇게 직접적으로 알려주지 않고 지금 귀납적이라는 거는 돌려서 알려준다는 뜻인데 그게 바로 도미노의 원리를 이용해서 알려주는 거야. 예를 들자면 내가 이 수열을 알려주고 싶어. 내가 이 수열을 갖고 왔는데 이 수열은 무슨 수열이냐면 등차 수열인 건 알 수 있겠지? 이 수열은 등차 수열이네. 공차가 얼마냐 하면 공차가 2지, 2n이니까. 그 다음 첫 번째 항은 얼마냐 하면 두 개를 더하니까 7의 수열이구나. 그럼 이렇게 알려줬으니까 이 수열은 7을 출발해서 7, 9, 11, 13 이런 식의 수열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잖아. 자, 이렇게 일반항을 알려주지 않고 귀납적으로 이 수열을 이렇게 알려주는 방법이지. 귀납적으로 먼저 도미노의 원리처럼 맨 앞에 항에 해당하는 첫 번째 항을 알려주는 거야. 첫 번째 항은 7이라고 알려주는 거지. 첫 번째 항은 7이라고 알려주는 거고 자, 두 번째 항은 어떻게 알려주는 거냐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구하기 위해서 n번째 항은 첫 번째 항이 두 번째를, 두 번째 항이 세 번째니까 자, n 플러스 1번째 항이라는 거는 n번째 항 다음 항이지. A에 n번째 항이 있으면 바로 그 다음에 있는 항이 A의 n 플러스 1번째 항이잖아. 이 둘 사이에 어떠한 관계식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거야. 이렇게. 자, n 플러스 1번째 항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n번째 항에다가 2를 더해서 계산하는 거야 라고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두 가지, 첫 번째 도미노 원리를 따지자면 이 첫 번째 조건은 맨 첫 번째 도미노를 치는 역할을 할 거고 두 번째 조건은 얘가 첫 번째가 두 번째가 세 번째를 해서 서로 이웃하는 두 항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전체를 다 살필 수 있겠지. 그래서 요렇게 수열을 알려주는 것을 우리는 수열을 귀납적으로 알려준다는 표현을 쓰고 이렇게 알려주던 우리는 무엇을 구할 수 있다? 수열을 구할 수 있다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내가 주어진 데서 수열을 구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해. 문제를 보면서 한번 해볼게. 자, 문제 1번을 봐봐. 자, 문제 1번에 귀납적으로 정의되어져 있다는 표현이 있잖아. 그럼 이 말은 도미노처럼 알려줬다는 뜻이야. 자, 몇 번째 항을 구하라고 했냐면 문제에서 네 번째 항을 구하래. 자, 도미노 형식처럼 구하시면 되거든요. 첫 번째 항을 볼게. 1번 문제를 볼게. 자, 첫 번째 항은 4라고 알려줬어. 그러면 두 번째 항은 누구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거냐면 첫 번째 항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는 거지. 거기에 식이 하나 주어진 게 요런 식이 하나 주어져 있는 거야. 자, 두 번째 항을 구하려면 A의 두 번째 항을 구하려면 N에다가 얼마를 집어넣냐면 1을 집어넣는 거 아니니? 1을 집어넣게 되면 얘는 첫 번째 항 더하기 5 이런 식이 되겠지. 그러면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 더하기 5가 돼서 9로 첫 번째 항이 4니까 첫 번째 항을 이용해서 두 번째 항을 구한 거지. 이번에는 세 번째 항을 구하고 싶어. 그러면 세 번째 항을 구하고 싶으면 얘가 세 번째 항을 구하고 싶다면 n 플러스 1자리가 3이 되니까 n자리가 2가 될 거고 2로 바뀌니까 두 번째 항 더하기 5가 나오지. 그러면 얘는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항 더하기 5가 돼서 9 더하기 5니까 14가 되겠지. 자,
첫 번째 항이 주어져 있고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으로 구했고 세 번째 항은 그 바로 앞에 있는 항을 이용해서 구한 거야. 그러면 네 번째 항은 또 여기서 구할 수 있겠지? 여기서 또 네 번째 항을 구하고 싶어. 네 번째 항을 구하고 싶다면 얘가 A의 4가 될 테니까 A의 4가 될 테니까 n 플러스 1이 4가 되니까 n에다가 3을 집어넣는 거고 그러면 이 말은 A의 네 번째 항은 A의 세 번째 항 더하기 5라는 뜻이고 마찬가지 여기다 5를 또 더하면 19라고 해서 네 번째 항을 구할 수 있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도미노 원리를 이용해서 도미노 원리를 생각해서 첫 번째 항이 주어져 있고 첫 번째 항을 이용해서 두 번째 항, 두 번째 항에서 세 번째 항, 세 번째에서 네 번째 항을 구하는 건 바로 n 플러스 1번째 항을 구하기 위해서 n번째 항을 이용하는 요 식이 주어져 있는 거지. 요 식, 이웃하는 두 항 사이의 식과 출발점이 주어져 있다면 도미노의 원리를 이용해서 수열을 계산할 수 있고 이렇게 수열을 알려준 것을 무슨 정이라고 하냐 하면 귀납적 정이라고 하는 거야. 자, 2번이랑 3번 문제 직접 풀어보고 나서 설명을 들으세요. 자, 2번 문제 볼게. 2번 문제는 오른쪽으로 가서 풀어보자. 2번 문제는 여기로 갈게. 자, 첫 번째 항은 얼마라 그랬냐면 첫 번째 항은 3이래. 자, 두 번째 항을 계산하고 싶으면 여기 n에다 1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요 식에다가 n에다 1을 집어넣게 되면 두 번째 항은 2배의 첫 번째 항이 될 거고 여기다가 첫 번째 항은 3이니까 2 곱하기 3이 돼서 6이 나올 거야. 두 번째 항은 어떻게 구한 거냐면 첫 번째 항에다가 곱하기 2를 해서 계산했다는 거지. 그러면 세 번째 항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니? 세 번째 항도 똑같이. 자, 세 번째 항을 계산하려면 여기다가 지금 A의 세 번째 항이 되잖아. 그럼 n에다가 2를 집어넣은 거니까 두 번째 항이 되겠지? 얘는 두 번째 항에다가 2를 곱한 거니까 여기다 2를 곱해서 12가 나오겠지? 그럼 네 번째 항도 곱하기 2를 해서 24가 나와서 네 번째 항을 구할 수 있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되겠니? 자, 출발점에 대한 정보가 주어져 있는 거고 출발점을 알려주고 어떻게 구하는지를 알려줬다면 차근차근 하나하나에서 네 번째 항까지 도착할 수 있겠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다 구할 수 있겠지. 그리고 여기서 일반항도 구할 수 있잖아. 왜냐하면 이 수열은 무슨 수열이니? 첫 번째 항이 3이면서 곱하기 2로 만들어진 수열이니까 등비 수열이 돼서 일반항 AN도 찾을 수 있겠지. 일반항 AN은 첫 번째 항 곱하기 R의 n-1제곱이라는 등비 수열이 되겠지. 자, 3번 봅시다. 자, 3번. 첫 번째 항은 7이라 그랬어. 그럼 3번도 순서대로 해보시면 되겠죠? 첫 번째 항은 7이래. 자, 두 번째 항을 계산하려면 여기다 1을 집어넣는 거지. 1을 집어넣게 된다면 n에다 1을 대입하는 거지. 자, 여기다 쓸게. n에다가 1을 대입하게 된다면 두 번째 항을 계산할 수 있고 걔는 첫 번째 항 더하기 4, 1은 4가 되겠지. 첫 번째 항이 7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7 더하기 4가 돼서 11. 두 번째 항을 계산했지. 세 번째 항을 계산하고 싶다면 n에다가 2를 집어넣어주면 되지. n에다 2를 집어넣게 되면 얘는 세 번째 항이 될 거고 세 번째 항은 얘가 2 집어넣은 거고 n에다 2를 집어넣으니까 8이 되겠지. 모든 n에다가 다 2를 집어넣은 거잖아. 그래서 계산하면 두 번째 항이 11이 나왔으니까 11 더하기 8이 돼서 19가 될 거고 그러니까 세 번째 항을 구하기 위해서 두 번째 항을 이용한 거지. 자, 이번에는 네 번째 항을 계산하려면 n에다가 3을 집어넣어야 되고 n에다 3을 집어넣으니까 a의 세 번째 항 더하기 3, 4, 12가 될 거고 세 번째 항이 19니까 더하면 31이 나오겠네. 그래서 내가 구하려고 하는 네 번째 항을 구할 수 있다는 거지. 자, 밑에 있는 예제 1번 악수에 대한 거 여기 있으니까 이 내용을 보시고요. 나는 문제 2번에 대한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 자, 먼저 풀 수 있는 친구들 풀어보고 나서 설명 듣도록 하시고요. 자, 다음 그림과 같이 성냥개비를 사용해서 도형을 만들려고 한대. 자, 여기 밑줄 치셔야겠죠? n단계 도형을 만드는데 필요한 성냥개비의 개수를 a의 n이라고 할 때 a의 n과 a의 n 플러스 1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라고 했어. 관계에 주목하라는 뜻이지. 먼저 1단계에 필요한 성냥개비의 개수를 a의 1이라고 할게. a의 1이라고 했을 때 얘는 몇 개가 필요하냐 하면 4개가 필요하네. 4개가. 그 다음에 2단계에 필요한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세라는 뜻이 아니라 지금 여기 문제에서 보면 이것의 개수를 세라는 뜻이 아니라 여기에서 중심을 잡아야 될 건 뭐냐 하면 n항과 n 플러스 1 사이의 관계라는 건 뭐냐 하면 이 A2라는 것을 요 앞에 거랑 연결해서 보라는 뜻이야. 세 번째에 필요한 성냥개비의 개수를 앞에 거랑 연결해서 보라는 뜻이야. 도미노 형식을 꼭 떠올리셔야 돼요. 앞에 거랑 연결해서 보라는 뜻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자, 두 번째 필요한 성냥개비의 개수를 누구를 기준으로 보냐 하면 첫 번째 있는 앞에 단계 걸 기준으로 보라는 거지. 자, 앞에 단계에 있는 성냥개비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앞에 있는 단계잖아. 여기서 새로 더하게 된 게 여기 하나, 둘, 세 개가 된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여기 1단계에다가 더하기 6만큼
이만큼에서 만든 거구나 라고 보라는 뜻이고, 세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A의 3을 계산을 할 때 세 번째 단계에 필요한 성약개비 개수를 순서대로 해서 하나, 둘, 셋, 넷, 세라는 뜻이 아니라 누구를 기준으로 이번에는 두 번째 단계에 있는 걸 기준으로 보라는 거야. 자, 두 번째 단계에 있는 어디까지? 여기 요 개수를 제외한 요 개수가 뭐냐 하면 A의 2잖아. 요 개수가 A의 2라면 여기에다가 더해진 것만 보라는 거지. 그럼 얘도 똑같이 하나, 둘, 셋에다가 지금 보면 요렇게 두 개가 추가된 거 아니니? 됐니? 그럼 얘도 똑같이 6개에다가 두 개를 더 추가한 거네. 이렇게 보라는 뜻이야. 그러면 네 번째 단계라면 요거 지우고 볼게. 내가 자, 요 세 번째 단계를 이용해서 또 몇 번째? 네 번째 단계를 계산하려고 보는 건데, 얘를 기준으로 해서 자, 하나, 둘, 셋은 들어가겠지? 세 번째 거에다가 6개를 더할 거고, 나머지 하나, 둘이지. 그럼 얘는 2가 2번 들어가겠지? 됐니? 거기다가 만약에 5번째 항이라면 얘는 네 번째 거에다가 또 하나, 둘, 셋, 6개는 무조건 더할 거고, 하나, 둘. 그치? 그럼 2 곱하기 3, 6이 들어가겠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등장한다는 거지. 그럼 또 6번째는 하나, 둘, 셋에다가 하나, 둘 이렇게 만들어 간다는 뜻이잖아. 요 관계에 주목을 하고 관계식을 찾게 되면 A의 n 플러스 1번째 항은 A의 n에다가 먼저 이쪽에 있는 하나, 둘, 셋은 무조건 들어가니까 6은 무조건 들어갈 거고, 거기에다가 자, A의 3일 때 2가 들어가고 A의 4일 때 2 곱하기 2가 들어가잖아. 그치? 그러면 만약에 A의 n 플러스 1이라면 2가 몇 개 들어가는지를 계산하시면 되겠죠? 2가 몇 개 들어가는지 괄호를 채워야 되잖아. 2가 몇 개 들어가는지. 3일 때 2 곱하기 1이었지. 4일 때 2 곱하기 2였지. 여기 빨간색으로 할게. 5일 때 2 곱하기 3이었지. 5일 때 2 곱하기 3이었지. 4일 땐 2 곱하기 2였지. 몇 개가 줄어든 거냐면 2개가 줄어들었지. 여기가 n 플러스 1이면 2개를 줄어들게 하면 빼기 2가 되지. 그럼 n-1 이렇게 등장을 하겠지. 그래서 내가 찾는 관계식이 등장을 했고, 요거 정리만 해주시면 되겠죠? 정리하게 되면 A의 n 플러스 1번째 항은 A의 n에다가 2의 n 빼기 2니까 더하기 4 이렇게 등장을 하겠네. 됐니? 자, 이렇게 푼 다음에 반드시 검산의 과정을 거치셔야 돼요. 반드시 검산의 과정을 거쳐야 돼. n에다가 한번 1을 집어넣어 보는 거지. n에다 1을 집어넣게 된다면 A의 2가 될 거고, A의 1 더하기 1을 집어넣게 되면 6인데 맞니? A의 1 더하기 6 맞지? 이렇게 검산을 반드시 해보는 과정을 거쳐야 돼.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이런 문제는 그다음 어려운 문제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자, 교과서 중단원 마무리로 갈게. 150쪽에 있는 여기 수열의 귀납적 정의 요 내용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열의 귀납적 정의에다가 밑줄을 치시고요. 수열을 어떻게 정의한다? 귀납적으로 정의한다는 건 도미노 형식으로 정의한다는 거야. 귀납적이 아니라 직접적 정의를 연역적 정의라고 하고, 그게 바로 일반항을 말하는 거지 그냥. 자, 수열을 처음 몇 개의 항과 이웃하는 여러 항 사이의 관계식으로 정리하는 것을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해. 그리고 우리가 배운 수열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배운 수열은 등차 수열 하나, 등비 수열 하나. 그러면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의 귀납적 정의 정도는 알아두셔야겠죠? 자, 보는 방법 봐. 첫째 항을 A라고 했을 때 등차 수열은 n 플러스 1번째 항을 앞에 항에다가 더하기 D를 해서 만들었다는 거. 요거 이해가 되지? 요게 바로 등차 수열을 의미한다는 거. 바로 앞에 항에다가 더하기 D를 해서 만드는 수열이라는 거. 그러면 등비 수열은 바로 앞에 항에다가 곱하기 R을 해서 만드는 수열이라는 거. 이게 바로 등차 등비 수열의 일반항, 그러니까 귀납적 정의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문제를 좀 보자. 자, 다음과 같이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에서 5번째 항을 구하래. 5번째 항. 그러면 바로 해도 되고 아니면 대입을 해도 돼. 그런데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보면 얘를 딱 봤을 때 얘는 n 플러스 1번째 항을 바로 앞에 항에다가 더하기 4를 해서 하니까 무슨 수열이야? 얘는 등차 수열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등차 수열에서 공차가 4인 수열이야. 그러면 A의 n은 몇 n이다? 4n이야. 근데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니까 4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5 이렇게 단번에 구할 수 있지. 얘를 찾게 된다면 5번째 항을 구하려면 n에다가 5만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주시면 5, 4, 20에서 5 빼니까 15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지. n 플러스 1번째 항은 앞에 있는 항에다가 3분의 1을 곱했다는 건, 이 3분의 1을 곱했다는 건 얘가 공비에 해당하는 등비 수열이 될 거고, 첫 번째 항이 6이니까 일반항 A의 n은 6 곱하기 3분의 1의 n-1제곱이라고 바로 일반항을 찾을 수 있고, 5번째 항을 구하려면 n에다가 5만 집어넣어서 5번째 항은 6 곱하기 3분의 1의 4제곱이라고 해서 계산을 해줄 수 있겠지.
그치? 근데 문제는 요런 경우는 연습이 필요한 경우는 요 3번 같은 경우가 되겠죠?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니잖아. 그럼 요거는 대입해서 하나하나 찾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해서 5번째 항까지 찾아 나가는 거야. 도미노처럼 생각하면 돼. 맨 첫 번째 항이 주어졌으면 A의 첫 번째 항은 1이라고 주어져 있지? 그러면 두 번째 항부터는 요 식에다가 이용해서 푸는 거지. 하나하나는 어떻게 대입하는 거냐면 여기 있는 애를 하나하나씩 대입하면서 찾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n에다가 1을 요렇게 뺄게. 얘를 여기로 좀 빼볼게. 자, n에다가 1을 대입하게 된다면 얘는 a의 2가 될 거고 얘는 2의 a의 1이 될 거고 더하기 3이 될 거야. a의 1이 주어져 있잖아. 1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5가 될 겁니다. 두 번째 항 찾았고 세 번째 항을 찾기 위해서 1을 대입했으니까 그 다음 2를 대입하지. n에다 2를 대입하게 되면 a의 3이 될 거고 2의 a의 2가 될 거고 3이 되겠지. n에다 2를 대입한 거야. a의 두 번째 항이 5라고 찾았기 때문에 얘를 이용해서 5, 2, 10이니까 13 이렇게 찾아주시고요. 이번에 순서대로 1, 2, 3을 대입하게 되면 a의 네 번째 항을 계산할 수 있지. 2배의 a의 3 더하기 3이 될 거고 이걸 이용해서 2 곱하기 13이니까 26, 29가 나오겠지. 같은 방법으로 n에다가 4를 대입하면 a의 5는 2의 a의 4 더하기 3이 될 거고 여기다 n에다 4를 대입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29를 여기다 집어넣게 된다면 29 곱하기 2를 하면 58이고 3을 더하면 61이라고 해서 내가 원하는 뭘 찾은 거냐면 5번째 항을 찾은 거지. 5번째 항을 이렇게 찾을 수 있겠지. 그래서 정답은 61, 5번째 항은 61 이렇게 찾아줄 수 있겠지. 어렵지 않지? 차근차근 찾으시면 됩니다. 겠지. 그래서